자,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이 시조 이제 주제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주제 찾으면 되는데, 아이고, 이런 또, 한자. 자, 지금, 어마어마해요. 돌아버릴 정도로, 그죠? 이거는 지금, 어휘 능력을 거의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고, 좀 과장을 보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작정한 게 보이죠? 자, 이거는 이제 변계량이라는 분의 시조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 하이 좋다 하고 남 슬한 일 하지 말며.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해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며. 슬흐는 싫은 이런 거요. 남이 한다고 해서 의롭지 아니면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줬다는 따르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천성 하늘의 본성을 지키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생긴 대로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야. 그래서 주제는 여기 마지막이죠. 그죠? 주제는 이 부분이네. 나의 본성을 지키면서 살겠다. 정답 1번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지는 않은데 어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어휘가 많이 나오면 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앞에 나왔던 문제 유형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 문제는. 그죠? 어쨌든 풀리네요. 자, 얘는 지금 거기에 없는 해법 문학에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교과서에 실려 있긴 해요. 근데 해법 문학에 다 실어놓은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되게 짧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이 솔성이라는 뜻이에요. 솔성. 그 다음에 선교.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준법. 그 다음에 얘가 독학.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뜻을 보면은, 거느리다 솔자의 성품. 저 성품을 거느리다, 천성을 또 쫓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교는 잘 사귀는 거, 착하게 사귀는 거, 준법, 정신 할 때 그 준법이네요. 규칙을 잘 쫓아 지킨다라는 거, 도타울 독자의 배우락자를 써가지고 학문에 충실하다라는 의미로 한자 성어들이 한자가 나와 있네요. 12번으로 한번 봅시다. 자, 밑줄 말이 표준어인 것은 표준어입니다. 단어를 또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자, 뉘연이 뒤어내고 깨단하게 허구한 날이겠습니다. 그죠? 자, 얘들도 지금 보면은요, 답이 일단은 3번 깨단하게 되었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단하다 라는 뜻 한번 보면 오랫동안 생각해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단하게 이건 깨닫다라는 의미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형태상으로 좀 위험하죠. 아닌 경우가 워낙 많았으니까. 자, 근데 30대 이제야 깨단하게 되었다. 참 안 쓰는 단어예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를 쓰지. 깨단하게 되었다는 말을 도대체 누가 쓰냐고. 근데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넋두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죠? 자, 근데 뉘연이는 틀렸어요. 그래서 버젓이라는 뜻인데, 표준 국어 대산을 찾아보시면 뉘연이가 화살표 이렇게 해서 버젓이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젓이는 남의 시선 의식하여 조심하고 굽힌 데가 없이 또는 남의 축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번듯하게 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짓고도 그는 태연하게 라는 뜻이죠. 버젓이 대중 앞에 나섰다. 의식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예문이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자,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뒤어내다가 아니라 뒤져내다. 그죠? 뒤져내다. 그래서 뒤져내다. 동사 어디에서 무엇을 그죠? 샅샅이 뒤져서 들춰내가 찾아내다라는 겁니다. 그죠? 서랍에서 돈을 뒤져내다. 그 다음에
농을 뒤져, 그죠? 그다음에 부엌에서 가까이 양념을 뒤져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요걸 한 거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허구헌은 사실 이제 허구헌날은 꽤 사람들이 많이 발음을 하는데 허구한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허구한의 꼴로 쓰여서 날 세울 때가 오래다. 허구한 날입니다. 허구한 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허구헌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음성언어래. 음성 그 모음, 그죠?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음성 모음을 쓰는 게 좀 어울려 보여서 허구헌이라고 이제 붙여서 쓰는데 하다예요. 하다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허구한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것도 이제 어휘 문제, 그죠? 네, 지금 뭐 거의 죽여줘요, 그죠? 미주씨 말에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어휘 문제. 근데 막 박수가 막 나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이 정도의 의지면, 네, 뭐 거의 사전을 옆에 끼고, 그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조진제 지조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자어들, 그죠? 자, 그래서 그 지조란 것은 순이란 정신을 짓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겸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이요 고귀한 투쟁이까지 가다. 자, 지금 보면 신념, 정성, 그 다음에 투쟁 이런 걸 봤을 때 확집도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겠네요. 그래서 확집, 구들 확자의 잡을 직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야. 자, 지조가 교양인의 위의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회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도의 강도를 살피려 한다. 자, 그래서 지조라는 것이 이제 교양인의 위의를 위하여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에서 위엄, 위자에 거동 위자. 그래서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이걸 우리가 위의가 있다, 그죠? 위엄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엄숙한 그런 태도를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죠? 얼마나 값지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이 지도를 평가하면서 먼저 그 지도의 강도, 그죠? 강도를 살피려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겠네요. 의미상. 그죠? 비슷한 유의, 그죠? 그래서 강도에서 강할 강자의 정도 정도에서 센 정도. 얼마나 지조가 세느냐. 라는 정도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의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조에는 한 번에라는 뜻이네요. 그죠? 또는 하루아침에 이런 의미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해일자의 비출 조자를 썼어요. 이것도 이제 한자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해가 비친다라는 뜻인데 한 방에 그 일조는 하루아침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일조에로 꼴로 쓰여서 갑작스러울 정도의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날일자 비추어져서 햇빛이 내리쬐 이런 의미다. 해서 일조에서 다섯 번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역시 어휘 문제라 설명할 건 많이 없네요. 그쵸? 한자어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쵸? 자, 14번 문제로 한번 보면, 미주씨 말의 품사가 같은 거, 그쵸? 품사. 그래서, 흐드러지게 찍은 설레는 충만한 없는,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다 용언들이네요. 아하,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해라 라는 겁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 그쵸?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요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는, 그쵸? 이 결합할 수 있어요, 그쵸? 또는 니은이 결합할 수 있겠죠? 는이나 니은 받침이 없는 경우, 그쵸?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
아라어라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청유형 어미 뭐뭐자가 결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뭐뭐려고 뭐뭐고자, 그렇죠? 이제 의도, 그 다음에는 목적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아이고, 왜 눌러줬지?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현재를 나타내고, 니은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요게 동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 형용사는 뭐겠어요? 형용사는 는과 니은이 결합할 수가 없다. 명령형 어미, 청형 어미가 결합할 수가 없다. 고자, 목글을 나타내고 고자가 결합할 수 없다. 관형사인 전성어미, 는이 붙을 수가 없고요. 은이 붙었을 때는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어라 아라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감탄형 어미가 있거든요. 감탄형 어미는 형용사에 붙어요. 어라가. 그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그래서 흐드러진다, 흐드러지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흐드러진다, 흐드러져라, 흐드러져라, 흐드러지자, 흐드러지려고, 흐드러지고자, 흐드러지는 이런 것들이 안 돼요. 형용사입니다. 얘는 형용사, 그렇죠? 찍어요. 사진을 찍는다. 동사, 그렇죠? 설렌다. 마음이 설렌다. 니은 들어가네, 그렇죠? 동사, 그렇죠? 충만한. 봄의 기운이 충만하다. 충만한다. 안 되네요. 형용사. 악이 없는, 악이 없다. 없는은 무조건 형용사예요. 이거 예외입니다. 와, 이거 또 장난을 쳤네요. 그지 같은 새끼들. 야, 이거 동사 형용사 구별 기준으로 는이 들어갔으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거든요. 활용을 동사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사일 것이다. 야, 이게 사실 지금 없다는 형용사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있다도 원래 형용사였다가요. 최근에 동사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없다도 아마 동사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동사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있다를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아직 얘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형용사로 동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사 형용사 구별 기준으로 지금 가면 얘는 예외적인 현상이 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지. 그쵸? 이거를 외워서 규칙을 하려는데 왜 규칙이 아닌 거를 내는지를 모르겠네요. 아, 참나. 그냥 여러분 대신에 화가 좀 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 묶어보면 형용사네요. 그쵸? 기억, 리을, 미음이 묶이고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이 묶입니다. 그쵸? 니은과 디귿. 그래서 답은 2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사전에 사전에요. 그쵸?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실어왔으니까 동사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없다 여기 있죠. 저 없다는 형용사밖에 없어요. 쭉 나가면 동사라고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있다는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전들도요, 여러분들 쭉 다 확인을 반드시 좀 해주시길 바래요.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친 말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적합한 거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주친 말은 정상과학식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합한 거, 맞는 말을 찾아봐라. 오히려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냥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에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분야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형성이 있는 거죠. 불완전 당초에는 이제 불완전하자. 그렇죠? 이후에는 연구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요. 소수 특정 분야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가며 차츰 폭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해서 폭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대요. 뭐요?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해서요. 그렇죠? 두 번째 문단.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쿠는 정상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정상과학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한 문제에 작은 영역들을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자, 기초적인 전제가 이제 확립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선택지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아니죠. 기존의 전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전략이 또 뭐냐면 중간에 또 확인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전략을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내용을 읽고 이걸 읽고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지부터 읽고 이걸 판단하는 거. 자, 세 번째 전략은요. 내용을 읽어가면서요. 선택지 하나를 읽어보는 겁니다. 선택지 하나를 또 읽어보고요. 그렇죠? 없으면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지금 1번 선택지는 틀렸고요. 과학자는 이 시기에 상당히 심한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다면 상상조부터 자연어는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자, 지금 보면 실험 장치들이 정밀히 다양해지고요. 문제 해결하는 과정,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대요. 영문이 이제 혼란으로서 다양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란한 것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을 일치시키려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진짜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지금 보면은 기초적인 확립이 됐고요. 특정 기법과 규칙이 만들어져요. 라는 말 나오는 거 보니까 2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방법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쓸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요, 자기한테 가장 맞는 게 뭐냐, 내가 가장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세 가지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됐죠?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면요. 정상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 관습, 기법 등의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됐다는 것뿐 해결 과정은 무수하다. 자, 패러다임이란 과학자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지 세계된 해석이 끝은 아닌 것이다. 이 시기의 패러다임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다. 맞죠? 이거는 맞았어요. 여기서. 앞에 나왔었으면 처음에는 당초에는 불완전하다. 그렇죠?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된다. 세계를 완전히 해석한다. 특정 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따라서 과제 연구는 그러면 새로 쫓지는 않지만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이거 안 읽었군요. 정상과학의 시기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기에는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쫓아가진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자, 지금은 새로움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이런 식의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쫓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군 이 물음에 대해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이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현상의 전 과정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예측 결과와 실제 현상을 일치시켜보기 위해서 여러 복합적인 기계적, 개념적, 수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의 풀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이거죠. 이 부분.
세계에 대한 해석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거 틀렸고, 그쵸? 예측된 결과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아요. 과학적 열정은 훨씬 낮아진다. 아닙니다. 무엇을 유지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지될 수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자, 16번으로 한번 가보자. 또 어휘 문제네요. 전공이 뭔지를 알겠네요. 그죠? 어휘 부분이네요. 그죠? 이번에 맘먹고 한번 내본 겁니다. 그죠? 자, 잡다의 이제 유의어. 유의어는 이제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넣어보면 됩니다. 그죠? 할아버지가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다. 돼지를 죽여서 참치를 베푸셨다. 돼지를 잡다. 돼지를 죽이다. 돼지를 잡는 거는 당연히 죽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의관계가 되고요. 그들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멱살을 쥐다. 멱살을 잡다. 되네요. 그죠? 술집 중에 손님의 시계 술값으로 잡았다. 어림하다. 어림하다는 이제 대강으로 짐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술집을 잡았다는 건 담보를 잡았다는 얘기죠. 3번 틀렸네요. 그죠? 진압하다. 산불이 난 지 10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불을 진압하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3번만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이제 어휘가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쉬운 유형의 어휘가 지금 나온 거네요. 그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전에 뜻 나와 있는 것들 쭉, 여기다가 실어 놨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잡다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읽어가면서 한 문단 읽고 선택지 보고 한 문단 읽고 선택지 보고 가는 거를 계속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 사이에 해당하는 물을 조간대라 한다. 조간대에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다. 열악한 환경이네요.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진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에도 고이면 민물에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 안 되는 염분으로 범벅된 물을 추출해야 한다. 자, 이게 아주 열악한 환경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 살 수 있다. 자, 조간대에서 총알 고등류 아직 나온 거 없고요. 중부의 산성물 모르고요. 높이에 따라 모르고 견뎌내는 환경적인 조건. 이거는 맞는 말. 그쵸? 얘는 맞네요. 첫 번째 문단. 그쵸? 자,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이거 아까 이제 그쵸? 여기 중부. 그쵸? 높이 이런 거죠. 자,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야 한다. 중부는 끊어서 만조 때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 위에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거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의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다 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부, 중부, 그 다음에 하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총알고동이 아직 안 났고요. 중부에 사는 생물 없어요. 그쵸?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아직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문단 볼게요.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3번도 지금 나왔네요. 그쵸? 자,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등류 따개비 들방했다면 물이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이 올라온 지점인 것이다. 사는 곳은 어디야? 가장 높은 곳. 맞는 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읽어가면서 선택지를 보면서 확인을 한 겁니다. 18번 문제. 다음에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개요를 던져줬고 주제문. 그 주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요를 보면 이 부분이죠. 결론. 이게 주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 부분인데 결론은 뭐야? 본론을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론 보니까 실태 분석하는데
경쟁력 요인과 비가격 경쟁력 요인이 있어요. 가격 경쟁력. 그렇죠? 그리고 경쟁력 향상법. 이건 결국에는 경쟁력이네. 수출 경쟁력.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용을 쭉 한번 본다면 그렇죠? 수출 산업을 지원해라. 내수시장 기반 강화해라. 연구개발 투자해라. 수출 경쟁력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마련해라. 정답 4번입니다. 어렵게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어휘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쉬운 문제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기억부터 시옷에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몰라 뭔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빨리 선택지를 봐야 되겠네요. 대명사, 아우르마, 사람, 대명사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2인칭을 이야기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요. 1인칭 복수입니다. 그렇죠? 자, 저는 그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1인칭 낮춤이고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체감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3인칭을 사용했고요. 본인의 생각 3인칭, 그죠?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이 2인칭 높여주고 있네요.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죠.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3인칭이네요. 제기칭이네요. 그죠? 거기에 저실을 아로새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과 디귿은 1인칭이다. 아이고, 틀렸네요. 이미. 기억은 1인칭이 아닙니다. 그쵸? 네. 땡. 답은 1번. 자, 이제 푸는 거는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럼 나머지는 볼 건 없고, 이제 저는 해설을 해야 되니까 볼게요. 니은은 디귿과 리을을 하면, 디귿과 리을. 옳은 거군요. 큰일 날 뻔했네. 네. 답을 1번을 찍고 가버려. 옳은 것. 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1번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는, 디귿과 리을, 저와 리을, 할머니를, 아우르는 말이다. 우리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안 돼요. 그쵸? 리을은 안 되겠네요. 그쵸? 자, 리을과 시옷은 같은 사람입니다. 리을 할머니, 그 다음에 시옷 할머니. 같은 할머니를 의미하네요. 맞는 말, 그쵸? 자,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은 미음 본인, 할머니를 이야기했죠? 할머니께서 본인. 그 다음에 비읍은 당신, 그러니까 2인칭. 같은 거 아니네요. 그쵸? 정답은 3번이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쵸? 옳은 거였는데. 마지막 문제. 논중구조. 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네. 살짝 트림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네. 지울 수가 없네요. 이거 지금 끊고 다시 찍으려면은 28분을 다시 찍어야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갑시다. 네. 자, 논중구조는 여러분들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지에 나와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문이다. 논증의 결론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기억 니은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자, 미음은 디귿리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동물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동물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통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이란 걸 봤을 때 니은은 부연이네요. 그렇죠? 상술이라고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자, 동물들도 여러 가지, 적어야 또 여러분들도 적죠. 지금 또 막판 무렵이라 천재 코스프레 하면서, 그쵸? 틀어놓고 딴짓 하고, 그쵸? 네.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상술에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쵸? 네. 그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비대면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안전도 지키고, 네. 제 안전도 지키고, 제 가족의 안전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안전도 지키려면 안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안 만나는 게.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을 제가 하겠다라고, 끝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차비도 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아침 일찍 안 와도 되고, 그쵸? 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의 그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농담입니다. 뭐 안 보인다고 아주 그죠? 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상술에 해당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환이 일어나네요.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효성이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반대로 전환을 한 거죠.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과 분노 같은 본능감도 표현하기 위해 지나지 않는다. 리을은 디귿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근거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건 뭐 결론이네요. 그렇죠? 얘는 결론. 그렇죠? 얘는 지금 그러나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난 거고 얘도 주장이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대화나 토론같이 회의 같은 언어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자, 기억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점이다. 결론은 미음이에요. 땡. 니은은 기억의 논리적 결함. 니은은 기억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다. 아닙니다. 상술 결함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디귿은 기억 니은을 부정하고 그렇죠? 전환을 시켰어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거 맞네요. 미음은 디귿과 리을에 대한 근거 아니고 결론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7년도 국어 지방직 국어를 한번 봤습니다. 어휘 문제가 참 많이 나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죠? 네. 한자어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나머지는 굉장히 쉬웠는데 그죠? 한자어가 좀 많이 나와서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시험 범위가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넓어졌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